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논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푸른 산과 넓은 들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고 그물은 항상 맑고 투명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영원한 샘이라 부르며 언제나 아끼고 보살폈지요. 하지만 이 연못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연못 가장 깊숙한 곳에는 물에 정령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령은 논산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지만 아무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좋게 정령을 만나볼 수 있다고 했지요. 어느 화창한 날 이름난 용감한 소년 민수가 이 연못을 찾아왔어요. 민수는 늘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그는 논산의 전설을 듣고는 연못의 정령을 꼭 만나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밤 민수는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정령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연못의 정령님, 부탁해요.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이 연못을 지키고 싶어요.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지요. 그 순간 연못의 수면이 살며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신비로운 빛이 연못 위에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물의 정령이 나타났답니다. 정령은 은은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의 모습은 고요한 물결처럼 부드러웠어요. 용기 있는 소년이여, 내 순수한 마음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구나. 물의 정령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너의 진심을 높이사 나는 너에게 논산의 자연을 언제나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란다. 민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그는 정령의 말을 들으며 앞으로 더욱더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기로 다짐했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산의 연못과 자연을 소중하게 돌고 왔고 마을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웠다고 해요. 이렇게 논산의 작은 마을은 신비로운 연못 덕분에 늘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연못을 찾아와 우리 정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전설은 논산의 사람들에게 긴 세월 동안 전해지며 사랑받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양산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에는 끝없이 펼쳐진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양산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산의 깊은 숲 속에는 정령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든 청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청룡은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며 마을을 보호하고 장마 때면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양산 사람들은 매년 풍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양산에 살던 탐욕스러운 부자가 이 전설을 듣고는 청룡산의 보물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군대를 조직해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우려로 가득 찼지만 부자의 결심은 확고했기에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청룡산 깊숙이 들어가며 계속해서 신비로운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러 날 줄곧 길을 헤맸지만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결국 신비로운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죽이 반짝이는 청룡과 많은 황금과 보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물을 보자 욕심이 치솟아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청룡이 눈을 번쩍 뜨고 부자를 향해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기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이 보물을 가질 수 있느니라. 청룡의 말에 당황한 부자는 처음에 물러섰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보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산이 흔들리며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청룡의 분노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고 부자는 그 힘에 압도당해 결국 보물을 내려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청룡을 다시 모시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탐욕을 대신 참여하며 진심으로 양산의 자연과 청룡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산의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탐욕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청룡과의 약속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설의 청룡은 그들을 계속 지켜주었고 양산은 여전히 신비롭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눈 덮인 산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평창에는 백설공주보다도 더 하얀 눈의 여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화 여왕이었습니다. 설화 여왕은 겨울 동안만 모습을 드러내며 평창 지역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설화 여왕은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숲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리며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하여 설화제 라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는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여왕의 은총을 기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설화 여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법을 담아 평창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유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의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한 축복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한 젊은 사냥꾼인 민호는 설화제 날 깊은 산속에서 숲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처럼 하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설화 여왕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전설 속의 여왕을 만났음을 직감했고 두려움보다는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설화 여왕은 민호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 어찌하여 이곳에 혼자 있는고? 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민호는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마다 눈송이가 반짝였고 평창의 겨울밤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설화 여왕은 민호를 마을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가 여왕과 함께 돌아오자 크게 환호했고 그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평창의 전설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설화 여왕의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설화 여왕이 남겨준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는 겨울의 신비가 숨어 있단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평창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설화제를 준비하며 여왕의 마법을 기뻐했습니다. 설화 여왕은 그 후로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의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마법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싼 자연의 신비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 지역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었죠.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전설 속에 나오는 용의 집이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용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소녀채에는 화성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채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마을 어귀에서 자주 혼자 놀며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마을 주변을 탐험하던 채에는 화성 쪽에서 울리는 낮고 구슬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고 채 혼자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에는 그 소리가 자꾸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소리가 들리던 곳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화성으로 가던 길, 채에는 화성의 작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채의 몸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통과한 채에는 화성 내부의 아름다움에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안개와 햇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가장자리에는 전설 속 그 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은 전설과 달림없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용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용은 채를 보자마자 고통 속에서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가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채에는 놀라운 마음을 추스르며 용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용은 침묵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는 이 성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나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갔다. 이제 나의 힘은 미약해졌고 나는 이곳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나의 눈물이 모두 흘러내리기 전에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겠니? 용은 애처로운 눈으로 채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채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용이란 존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용은 연못 중앙에 있는 신비한 돌을 가리키며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혜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잽싸게 연못으로 달려갔고 말처럼 연못 중앙에 위치한 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은 무겁고 큰 크기였기에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성의 벽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다가왔고 마을의 작은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은 채혜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힘을 모아 함께 돌을 원래 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제자리를 찾자 연못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용은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며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채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용감함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작은 비늘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비늘은 너에게 행운과 용기를 줄 것이란다 라고 말하며 용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채혜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화성의 전설과 용의 이야기를 더욱 신중하게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혜의 전설은 후세대에 걸쳐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혜와 용의 이야기는 수원 지역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